25번요. 25번은 사실상 24번에다 쓰래요. 24번. 25번 자꾸 들어오고 24번이 영어였죠. 영어. 24번 영어였죠? 네. BTO, 네. BL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100%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유치 방식이 있어요. 하나만 쓰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때 자, 어디로 가냐면 키워드에서 찾아볼게요. 키워드에서 여러분들 키워드에 뒤에 가신 143번 키워드 있죠. 네. 이것을 거기다가 뭐 24-2 뭐 이렇게 해서 하나 해놓을게요.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고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서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주 공동사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사업 유탁 방식이 있어요. 사업 유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을 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업을 이게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토지가 개발업자가 서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건물 짓냐 이건데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을 토지 지주가 누구한테 개발업자에게 이거 개발해 주라 이렇게 건물 지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뭘 가져가냐 토지 수수료 받아갑니다. 수수료. 간단하죠? 여러분 이런 식이죠. 건물 하나 지어 주세요. 그럼 수수료 주잖아요. 이건 사업 시옵션 수수료. 사업 위탁 방식은 뭘 준다?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줍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에게 뭘 주고 끝내버린다? 수수료. 보통 이런 방식이죠. 집 질 때 집 짓는 거 생각해 땅 지은 여러분이야. 건설업자에게 땅 지어주세요. 그리고 수수료 주잖아요. 이익금, 사실상 이익금. 토지 신탁 방식이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둘이 구분하라고.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를 뭐예요? 신탁이 뭐예요? 맡긴다 이겁니다. 맡긴다. 토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나 이겁니다. 누구 맡기나. 혹시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 질 때 신탁회사로 들어있어요. 신탁회사. 돈을 신탁회사에 납부해요. 신탁회사. 걔들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건설업자라고 할까요? 개발업자에게 이 토지를 맡겨요. 이렇게. 토지를 맡겨. 토지를 맡기면 이제 개발업자는 어떻게 하냐. 이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넘기냐? 소유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 어떻게 넘긴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맞느냐? 형식적으로 넘겨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놓고 개발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하실 때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분양을 했는데 보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신탁회사에 있는 게 있어요. 신탁 이거 거의 사기당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래요? 아니 안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 그럼 신탁회사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어때요? 경매처분도.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임대 전세자라든가 월세 이 사람 돈 받아요. 소유권이 없잖아. 네.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하는데 초보 중개사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소유권을 받더니 신탁회사에 있다. 안 하는 게 좋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A가 이거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았는데 신탁회사가 있어요. 근데 분양금액은 너가 뭐 101호다가 101호 거에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못 치고 있는 거 있죠. 그럼 뭐예요? 돈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 어디서 이런 일이 많이 나올까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빌라 이런 데서 이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계약금은 넣어놨겠죠? 계약금 넣어놨어. 잔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여기 전세에 들어온대. 전세 갑이 을이 들어온다고 해. 을이 전세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들어온대. 네,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해야 돼. 이 사람 등기 쳐서 바로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니까 돈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라. 그래서 여기서 법무사하고 이쪽 얘들은 특히 여기한테 이야기해요. 신탁회사에서 동시행하겠다. 여기 들어가서 바로 쳐서 등기하고 이렇게 바로 넣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냥 받은 것도 아니야. 신탁회사가 광고에서 전세 월세 뺀대. 이거 불안해. 그런 경우 있어. 요새도 있어. 내가 투자신 그래서 터지신탁에서 뭘 만나면 형식적으로 넘겼다. 형식적으로 소유권 전입구요. 개발관리 처분하여 수익을 돌려준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들이 이제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새도 있죠? 자, 스탁, 이탁. 이것은 뭐다? 상식적으로 돌려준다. 이거 하나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하나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쭉 가셔서 (355페이지에) 뭐 부동산 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나왔는데 제일 먼저 오포드의 개발 과정에만 체크해 놓으세요. 26에 나오고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순서가 맞아요. 뭐냐면 개발 사업을 구성 아이디어, 항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비적 타당성, 이게 가능한지,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순서를 나열하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가보면 그 부동산 개발 위험이라고 있죠. 네. 별표 쳐놓고요. 그러면 25번을 하셔도 돼요. 25번 개발 위험. 이 개발 위험은 투자론에서 한번 할 거예요. 개발 위험인데 첫 번째가 뭔가요?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법적 위험. 두 번째가 시장 위험. 세 번째가 비용 위험이라고 돼 있나요? 네, 비용 위험.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어떤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인허가가 안 나와. 이거 무슨 위험일까요? 법적 위험. 이렇게 골라라 이거. 읽으면 딱 답이 나와요. 자,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기간이 얼마나 없어요. 이게 무슨 위험일까요? 시장 비용. 공사 기간. 공사 기간. 비용이 증가하니까 늘어난다해서 비용이 증가. 수수료나 수수료 그렇게 뭐지? 사람들이 일할 때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거 비용 위험에 해당이 되겠죠? 공사 기간. 그 다음에 아까 미분양 나왔죠? 네.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미분양 났어. 이거 무슨 위험인가? 시장에 안 팔리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다음 358페이지에 확인 예제가 있죠. 틀린 거 찾고 있는 거. 왜 3번 지문 틀리는 거 볼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과정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제한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다. 없죠. 이건 법적 위험이니까 실수할 수 없어요.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 어디로 이건 순서를 아셔야 되냐면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언제나 32에 나왔으니까 왜 나올 것 같은데 360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나열 순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360페이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에서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에서 순서를 알아셔야 돼요. 순서. 이건 누가 여러분들 지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하나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순서. 지시성 타투. 지시하면 기분 나쁘죠. 타투. 지가 뭐예요? 지역 분석이고. 지역 분석 맞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해봐야 된다. 지역 분석. 어떤 타당성 분석에서 어떤 개발을 하려면 여수 지역을 분석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거니 말거니.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 뭐예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 뭐예요?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 순서로 간다 이건데 이 시험 문제는 첫 번째 나열 순서.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외우시고 자, 요 시장성 분석이 중요해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이 자, 363페이지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죠. 네. 3번에 별표 쳐놓고 시장성 분석이란 부동산 개발이 현재나 미래 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장. 그래서 매매 임대가 언제가 되느냐 사고 파는 거 매매 임대. 자, 지역 분석 이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자, 여수 지역에다가 부동산 공부할 거냐 순천 지역에 할 거냐 여수 하기로 했어요. 됐어요? 그럼 여수에다가 하는데 자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죠. 오피스텔을 공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 이 결정해서 이게 시장 분석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면 이게 아파트가 매매나 임대가 어느 기간 동안에 거래가 될 것인가 분야 이걸 따진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으로 넘어가는 건데 시장성 분석에서는 어떤 걸로 하느냐 흡수율 분석이라고 했어요. 뭐가 있다? 흡수율. 여기 중에 흡수율 분석 기법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 흡수가 되느냐 시장에서 매매 임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분석을 한다. 요건 아주 외우셔야 돼요. 시장성 분석은 무슨 분석을 통해서? 흡수율. 매매 아니 흡수율 분석. 흡수가 되는 거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성 분석은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한다. 틀려요? 민감도 분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투자론에서 나와요. 투자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리트머스 생각하시면 돼. 언제 흡수가 되는지. 지금 청약에서 그게 다 이제 완판되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어저께 했나? 상가 있죠, 상가. 상가에 했는데 흡수율 분석에서 위해서 지금 매매 임대를 누군지 매매가 되냐 청약이 되냐 따져봐야 되는데 못하고 있을 거네요.
자, 다시 한번 흡수율 분석은 어디서 나온다? 시장성. 시장성. 요것만 중요하시면 돼요. 문제 틀리죠. 5배.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흡수율 분석 있죠? 디귿번에 생번에 디귿번 흡수율 분석 있죠? 네. 흡수율 분석의 동그라미. 리을번에도 있네. 흡수율 분석이 먼저 동그라미 잖아요. 네. 민감도 분석은 틀려요. 네. 민감도 분석은 뭐냐면 그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요. 수익률에 민감도 분석 따라서 나와. 옆에 있죠? 303페이지에 용어사전에 있네. 민감도 분석. 재무자 타당성 분석 또는 최대화분석 사용했던 주요 등급 이렇게 나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틀려요. 네.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에서 뭐 나온다? 수익을 열심히 할까 내가? 나오니까. 시험 나오니까 365페이지에 확인해제 보시면 한 30번대에서 이게 민감도 분석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지문 자체가 나올 리가 없어. 뭐가 나와야 돼? 흡수율 분석. 이거 용어 정리잖아요. 민감도 분석은 해놓고 뒤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흡수율 분석.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된 비율 언제 소비되냐 몇 개월 간지 따져보면 흡수율 분석, 민감 분석 많이 나왔어요. 문제 많이 나왔죠? 아 여가 있었네. 아까 365페이지에 작년 나왔구나.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이라고 있죠. 네. 사업 수탁 방식 뭘 준다? 아까 수수료 준다 했죠. 수탁 방식 수수료 준다. 사업 수탁 방식, 유탁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수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수수료를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있죠. 네. 네. 신탁 방식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형식적인 동그라미 거기다 실질하고 X 그렇게 나와요. 두 개가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핵심 포기들로 정리가 됐는데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신탁 방식 있다. 368페이지에 26이 나오고 35에도 나왔었어요. 동그라미 3번 보죠. 왜 틀렸는가? 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의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의하 다르다겠죠? 어떻게 이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하나 가져가고 있고.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다 하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었는가? 여기 있다. 488페이지. 그쵸. 자, 488페이지 6번 문제. 방금 읽은 지문과 5번 지문 봐봐요. 뭐가 틀리는가? 사업 위탁이랑 개발 사업 수수료 제3자 그렇죠. 똑같은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예? 지문이 똑같잖아요. 네. 사실상 똑같은 거야. 예? 사업 유탁 방식과 신탁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 개발사 전문성 있는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전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방금. 네. 이게 가요 지문이? 네. 수수료랑 형식.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거. 지시성 타투. 나열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출제자가 게으르면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주로 물어봐요. 시장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언제 시장에서 다 매매가 될지 분양이 오면 민감도 분석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이 부동산 개발의 유형은
이래는 공법을 해보면 쉬워요. 근데 이런 공법을 안 해서 하는 건데, 개발용은 뭐 신개발, 재개발 뭐 이런 것이 있다.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있죠. 네.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분해갖고 35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도시정비법에서 예전에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방식, 개발 방식이. 근데 지금 4가지로 줄었어. 그래서 뭐가 있냐? 첫 번째,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 용어를 물어봤더라고. 용어를. 자, 먼저 하나만 외웁시다. 뭐만 외우냐면 다 올라오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장미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네. 장미 아파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주변의 시설은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럼 공공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파트만 어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게 재건축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주변 살긴 좋아. 주변 정비 기반 시설 그런 거예요. 학교 있지, 의료시설 있지, 시청 있지, 공공시설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만 낡았더라. 이걸 고치는 게 뭐예요? 재건축.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해당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산업이다.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주변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되겠죠. 신기주공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북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덕충주공도 마찬가지. 덕충주공은 이번에 한다고 어제 찾아왔던데. 덕충주공 돈이 안 돼. 자, 재건축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밀집. 이건 어떤 거냐면 단독 옛날 오래된 아파트, 수정동, 관문동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주택들. 네? 거기 있는 거 오래됐죠? 해방 이걸 막 지어진 거 있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 여러분 옛날에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 뭐지? 영화 있었는데 신라의 드라마 있었는데. 서울의 달. 서울의 달이 개발한 게 재개발사예요. 화장실 어떻게 써요? 공동 쓰고 있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 왜요? 드라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그때 그 볼게 그것밖에 없었어. 틀어놓기 있었어. 채널이 없었어. 근데 이웃에서는 재개발할 때 어디가 있을까? 그 오래된 동네 있어요? 저기 수정동이나 관문동에밖에 없지. 그죠? 문수동. 네? 문수동은 그래도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스포를 그 전후 생각하시면 정말 오래된 동네였어요. 그 재개발했어요, 엑스포. 알아요? 네, 거기 살았어요. 아, 사셨어? 그러면 잘 알겠네. 그럼 이 문제 안 틀리겠네. 그 다음에 용지방식, 환지방식은 했죠? 환지방식, 예수방식. 환지방식은 다시 설명하면, 자, 환지방식은, 자, 이거 중림지구 생각하시는 분은 중림지구에 땅이 이렇게 있었다고. 땅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환지방식을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땅이 있었습니다. 공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이런 땅들이 놓고 있었어요. 여기는 주거지, 여기 임야, 여기 논, 전, 닭, 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전, 닭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이 뭐예요? 전? 반. 반. 밭전이야? 답이 뭐예요? 논. 물이 필요한 건 뭐예요? 물. 논이라지는 안 한다고. 답. 여러분 토지 시험에서 나왔을 때요. 이런 것들이 억울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뭐야? 택지 개발한다. 아파트를 지어주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다 다르죠. 네. 이건 1,500평 갖고 있었고 임야를 여기 주거시설인데 한 70평 이렇게 갖고 있었다 가정해봐요. 그럼 서로 이제 감정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은 뭐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눠 갖자. 이렇게 우리가 딱 정비할 테니까 반듯반듯 해줄 테니까 학교도 들어오고 것도 들어오고 것도 들어오니까 이게 땅을 주겠다. 이게 환지 방식. 그럼 이거 도장 받는데 오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다 쫓아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 죽어도 못 나간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동네에서
또 시종 마을에서 우리 동네 이렇게 못 나가니까 어디에다 땅 줘갖고 우리 동네 마을 회관 지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림지구 가보시면 일지구 가보시면 중림초등학교 앞에 망양동산이라고 있어요.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여기다 비상 하나 지어놓고 그 사람, 네? 비상 해놓고 그 사람 또 어디 갔어요? 그 무선에 가서 자기들 그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 마을회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돈도 줬어. 그렇다고. 그래갖고 도장 받아갖고 다 쫓아내갖고 개발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제 토지를 하다 보면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제 배웠을 것 같아. 공유, 합유, 총이 배웠어요? 아직. 물었어? 알아야 재밌는데.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시험 100% 나와. 그래서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 공유는 뭐예요? 같이 하는 거. 어제도 그 거래를 문의가 전화가 왔더라고. 필요하면 전화해 나한테. 그래서 이 공유를 한다는 남편하고 부인이 남편이 10%만 가져간대. 부인이 90%.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거래해야 돼요? 그랬어. 공유거든요. 보통은 하면 2분의 1이거든. 50대 50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편이 10%, 부인이 90%. 세금? 세금 별로 없어. 남편 못 믿어서. 못 믿는데 10%만 해 남편이. 왜 그랬지? 왜 잘못돼서? 여러분들과 다 관련돼 있어요. 우리 사회만 좀 관련이 없을 거고 세부는 관련이 있겠다. 저기도 좀 관련. 어디세요? 뭘까요? 여기 100% 관련돼 있어. 공단? 그렇지. 공단 죽으니까? 나보다 더하네. 누군가에서 공단을 맞아. 공단에서 대출. 회사 대출은 무이자잖아. 맞아. 그런데 남편이 10%는 있어야 돼. 그래서 대출이 나와. 죽으니까. 대출 받아서 변압.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공유. 그래서 공유주면 되게 50대 50이 많죠. 근데